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북일의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일의 민간분양에 대해서 분양가를 예측해 보았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8억에서 시작하는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 하남 같은 경우는 6억 중반 정도에서 시작하는 분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양가가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좀 허들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북일의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일의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의 특성상 작은 평형이 이제 공급될 예정이어서 분양가가 아무래도 저렴할 수 있는데요. 일단 입지부터 잠시 보면 A1-5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두 개의 트램역을 끼고 있고 초중고를 모두 끼고 있는 아주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1-12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일반 상업지역을 끼고 있고 하나의 트램역을 옆에 끼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지금 예측하긴 좀 어렵지만, 왜냐면 이게 2020년 초반에 이제 분양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분양가를 지금 공급될 예정인, 그리고 공급됐던 민간 단지에 견주어서 한번 분양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측해 볼 예정이고요. 위에 보시면 민간 분양 단지들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공공 분양을 넣었습니다. A1-5, A1-12를 넣었고요. 평형을 보시면 59랑 85제곱미터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평형도 92제곱미터인데요. 확실히 분양가가 쌀 수밖에 없겠죠. 가구 수를 넣었고요. 분양 예상 일자는 2020년 상반기입니다. 택지 공급가는 송파 위례 예상되는 택지 공급가의 80%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이번에 이제 건축비가 올랐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2.25% 상승해서 644만 5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예측했을 때는 630만원에 1%만 더했었는데 그 뉴스에 나온 금액을 반영을 했고요. 이쪽에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2020년 상반기여서 아무래도 9월과 내년 3월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2%씩을 더했습니다. 그 분양가가 오른 이유가 건설 자재비도 올랐지만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평년 대비 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 금액을 102% 정도로 두 번 정도 곱해서 671만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건축비는 최저 2억 6,400만원, 그리고 토지비는 최저 1억 9천만원 정도, 2억 정도가 돼서 더하면 4억 7천이고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6억 6천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84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건설비가 오르다 보니까 하남 지역의 포레자이의 가장 저렴한 금액인 6억 3천보다도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물론 송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토지비가 더 비싼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공공분양이 아무래도 4억 7천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금액보다 좀 저렴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 그럼 한번 알아보면, 분양 대상은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1순위는 수도권에 청약저축 가입하여 1년 지난 자로서 12회 이상 납입한 자, 그리고 청약저축 또는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년이 지난 자로서 24회 이상 납입해야 되고 세대주셔야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되지 않은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 순위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엔 3년 이상의 저축 총액이 많은 자에게 분양이 되고요.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엔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로 1순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자산 보유 및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보시면 소득 기준은 그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2억 1천만 원 이하로 소유하셔야 되고 자동차도 2,8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만 가지고 계셔야 공공분양의 대상자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 전에 처분을 하셔야 분양이 가능하십니다. 공공분양인 경우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많은 특별 분양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자녀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이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당첨 자격이 되시는데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에게 50% 공급되고 경쟁이 있는 경우엔 배점 기준표에 따라서 그 점수가 높은 분 대상으로 분양이 됩니다. 다음은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인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위와 동일하고요. 동일 순위의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축에 가입돼서 6개월이 경과돼서 6회 이상 납입하셔야 되고요. 1순위는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2순위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경쟁이 있는 경우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에 따라서 이제 선정이 되고 그 점수가 동일한 경우엔 추첨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가구의 소득과 자녀의 수, 그리고 해당 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랑 혼인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점수의 이제 총합에 따라서 당첨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인데요.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분이셔야 되고 2년이 경과돼서 청약저축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셔야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근로소득도 있으셔야 됩니다. 5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셔야 되고요. 혼인기간 중이나 미혼인 자녀를 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입양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득도 그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셔야 됩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에게 50%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경쟁이 있을 경우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뭔가 뭐 다른 가점제가 아니고요. 추첨이라서 많은 특별 공급 중에 가장 로또인 것이 이 생애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 공급까지 전부 알아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상반기에 특별 공급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